자,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AN에 이건 다시 쓸 필요는 없겠죠. AN에 AR에 n-1제곱이 있으면 얘네들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라? 공비를 모르기 때문에 공비를 4단계로 나눠라. 어떻게 했었지? 수직선상에서 -1과 1 사이를 여기를 첫 번째 범위, 발산하는 범위와 그 다음에 -1과 1 사이 범위, 두 번째 범위와 1일 때 세 번째 범위와 네 번째 범위를 나눠라. 자, 그래서 첫 번째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가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1보다 작다가 된다라고 했죠.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엇이었냐면 발산이 되고요. 뭐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기억해야 돼. 정리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 잘 봐. 이 내용이 또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게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값이 아니라 반드시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R이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이 수렴을 하는데 얘는 반드시 첫 번째 항 A로 수렴을 합니다. 얘 수렴하는 대상 A가 초항이에요. 첫째 항. 그 다음 네 번째, R이 -1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발산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수렴 조건은 이 두 가지가 있다. 수렴 조건은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수렴할 때 공비는 얼마나 돼야 된다? -1에서 1 사이가 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봅시다. 그래서 수렴 조건은 -1에서부터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에 관련된 문제, 일단 극한 구하는 문제 전에 선생님이랑 하나 볼 게 뭐냐면요.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 x 곱하기 x-2의 반 AN으로 합시다.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요. AN은 x 곱하기 x-2의 n제곱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얘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n-1제곱이라고 할게요. AN이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라. x의 범위는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앞쪽에 곱해져 있는 x가 하는 역할이 뭐를 역할을 하죠? 초항 역할을 해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공비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할 때 수렴 조건은 공비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죠. 초항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초항이 0이야. 그러면 공비가 -1에도 0, 0, 0, 0, 0 나오니까 수렴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그러니까 n-1제곱이든 n제곱이든 요 앞에 붙어있는 요 x의 정체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솔루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조건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야. 첫 번째 보면 x가 0이면 얘는 수렴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x가 0이면 수렴이야. 왜? 뒤에 공비 역할을 하는 녀석이 어떤 난리를 치더라도 0 곱하기 0의 첫 번째 항도 0이고 두 번째 항도 0이고 세 번째 항도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도 수렴을 해. 그 다음 만약에 두 번째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공비가 -1에서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이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고 x-2가 1보다 작거나 같다지? 맞지? 자,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해주시면요. 전체에다가 2를 더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1x3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게
범위를 구하여라, x의 범위를 구하여라 했을 때는, 정답을 쓸 때는 얘와 얘를 다 써줘야지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범위는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이면서 x가 0일 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알겠죠?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초항이 0이면 뒤쪽에 있는 공비가 범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렴합니다. 그런데 이 초항 조건을 무시하고 두 번째 것만 풀어가지고 답을 구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무한 등비수열에서 극한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값 구하기. 근데 무한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알겠죠? 오늘은 기초 상태까지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극한값 구하기.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값 구하기. 자, 예제 첫 번째 거 되게 간단합니다. 2의 n제곱분의 루트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에요. 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주면 요거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4의 n제곱이죠. 맞아요. 자, 그럼 얘네 둘을 합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그냥 합칩시다. 2분의 루트 3의 전체 n제곱 하고요. 더하기 1이 돼요. 맞죠? 그래서 얘한테 극한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얘는 2분의 루트 3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제곱을 하면 4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숫자예요. 2분의 루트 3은요. 제곱을 하면 4분의 3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요 2분의 루트 3은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극한을 보내면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결과물은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결과물은 1이 돼요. 자, 그 다음 뭐라고요? 2분의 루트 3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는 수인지 판별을 하라고. 그럼 제곱을 하면 4분의 3이잖아. 그럼 제곱을 했을 때 0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는 100제곱을 하든 1000제곱을 하든 걔네들이 1을 넘어가나? 안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얘는 제곱을 하는 숫자가 4분의 3이니까 원래 숫자도 1보다 작은 숫자다 이거야. 하지만 양수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비를 갖는 건 극한값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1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봅시다. 이게 머릿속에서 번뜩 떠올라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되고요. 다음 예제 5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분의 4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다음 또 하나 예제는 5의 n제곱 마이너스 6의 n제곱이래요. 자, 지금 보면요. 무한대분은 무한대죠? 얘도요. 등비수열 형태인데 얘는 하나씩 약분이 안 되고요. 무한대분은 무한대 형태입니다. 맞죠? 그 다음 얘는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예요. 맞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먼저 예제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밑이 가장 큰 녀석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줍니다. 알겠죠? 밑이 가장 큰 5로 분모분자를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은요.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1 플러스 5분의 3의 n제곱이 돼요. 맞죠? 5의 n제곱으로 얘 나눠주니까 5분의 3의 n제곱 되고요. 얘도요. 5분의 4의 n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3이 분리되면서 5분의 3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비, 등비수열을 보니까요. 보세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된다 이거죠. 빵, 빵, 빵. 그럼 1분의 0이니까 결과물은 0이 나온다. 1분의 0. 그래서 결과물은 0. 다음 얘는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야, 근데 얘는 솔직히 그냥 예측도 가능하지? 왜? 5의 n제곱 마이너스 6의 n제곱이야. 6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 거 5의 n제곱이 따라잡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럼 결과물은 마이너스 무한대거든. 그런데 우리가 얘를 수식으로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밑이 큰 걸로 끄잡아내야지. 예전에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으로 끄잡아냈잖아. 근데
그러니까 얘는 밑이 큰 걸로 끄집어내는 거야. 6의 n제곱.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6분의 5의 전체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 극한을 처리하면 얘는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니? 그 다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추가 예제 한 문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극한 문제 한 문제고요. 추가 예제가 하나 더 있어요. 추가 예제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RPM 숙제를 하고 극한 파트는 풀고 또 풀고 나갑니다. 프린트 나가거든요. 풀고 또 풀고 프린트가 다음 시간에 나가게 돼요. 알겠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숙제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예제니까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짓습니다. 잘 보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AN요.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단 R이 양수일 때 극한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공비가 안 정해져 있어. 그럼 공비가 안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공비를 몇 단계로 나누면 되는 거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맞지? 그런데 얘는 조금 편해진 게 R이 양수일 때. 그럼 원래는, 잘 봐봐. 원래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얘가 공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할 때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첫 번째 범위와 두 번째 범위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와 네 번째 범위 해가지고 네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됐거든? 근데 얘는 반절로 잘렸어. 뚝! 맞지?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R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첫 번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0하고 1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범위는 R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범위는 0으로 수렴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범위는 R이 1일 때 세 가지를 하나하나 판별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위부터 볼까? R이 1보다 큰 경우야. 그럼 R이 1보다 큰 경우, 지금 예제 중에서 예지. 맞지? 그럼 R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되거든. 다시 잘 봐.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이 1보다 클 때는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 이 형태나 마찬가지야. 맞지? 그러면 분모 분자를 R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거지. 아니? R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얘는 R의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R만 남고요.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죠? 얘가 0이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도 0이 되고요. 맞아요. 아니면 R분의 1의 n제곱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 해도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근데 저기 왜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뭐가? 마이너스 1이잖아. 쏘리. 여기 마이너스로 바꿔도 돼요. 선생님이 삐리리 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빵빵이니까 결과물이 얼마가 되는 거야? R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이 범위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는 여기 왼쪽으로 옮겨서 합니다. 자, 두 번째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번엔 여기에요. 수렴 조건 갖고 있는 거.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며 얘 자체가 R의 n제곱 자체가 R이 0에서부터 1 사이면 R의 n제곱 자체가 0으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맞죠? 얘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답이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이제 어렵고요. 내신 시험, 수능 시험에서 나오는데 실제 수능에선 잘 출제되지 않는데 3월, 6월 모의고사 때 나와요. 알겠죠? 비슷한 문제. 그리고 함수의 극한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게
함수를 표현하는 극한을 이용해서 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또 한 번. 자, 이번에 R이 얼마냐면요. 1일 때래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인데 R이 1이라니까 얘도 1이 되고 얘도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2분의 0.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비에 따라서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얘네들은 3단계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원래는 4분법을 통해 가지고 4단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R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4단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만 생각하면 돼서 3단계만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 기본 형태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숙제 내줄게요.